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의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연병수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거라는 이들의 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허풍에 불과했는데요. 고작 몇 년 사이 말하는 대로가 아닌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그대로를 현실에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 이상의 세계를 디자인하는 이야기 속으로 지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이디어란 어떤 일에 대해 구상하고 생각하는 것. 발명, 기존 아이디어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덧붙이는 것. 참신한 아이디어로 세상에 없던 발명품을 만들다. 여기 발명으로 창업의 꿈을 이룬 청년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우연히 시작한 발명반. 얼떨결에 나간 첫 발명대회에서 수상하며 발명인으로는 인정을 받았지만 정작 아이디어를 사는 회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발명품을 상용화시키고 싶은 뜨거운 열정과 함께 무턱대고 창업을 시작했지만 준비되지 않은 두 번의 도전은 모두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실패를 딛고 세 번 만에 찾아낸 새로운 사업 아이템은 바로 아이디어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였습니다. 사람들이 조금 더 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는데요. 불편한 점을 개선한 아이디어 제품으로 시장의 틈새를 공략하다.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옮긴 발명 창업가의 기발한 경영 전략이 공개됩니다.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한 꿈의 공식이 지금 시작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발업의 대표이사 박승복입니다. 저희 발업이라는 회사는 발을 업그레이드해서 전 세계에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서 공급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의 직원들은 총 5명인데요. 다 연세대학교 동문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다 업계에서 7년에서 많게는 한 15년까지의 경력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에요. 저희는 1년에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정도의 자체 제품을 개발해서 유통하고 있고요. 다른 분들의 아이디어를 들어서 그리고 대신 만들어 드리는 일도 1년에 한 10개에서 한 50여 개 정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제품을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회로도 만들고 목업도 만들고 양산도 해서 유통도 해주는 회사입니다. 다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이런 회사를 지금 8년째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 창업했던 건 13년 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2번을 망했고요. 지금 회사 8년째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런 제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전달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창업을 처음에 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글쎄요, 전 창업 잘 모르겠는데 아르바이트를 어렸을 때부터 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요. 어렸을 때는 굉장히 유년기는 굉장히 부유하게 잘 자랐는데 IMF 때 아버지께서 사업에서 실패를 하시고 나서 그때부터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떡도 팔아보고요, 신문도 돌려보고요, 예, 그리고 불법 복제 CD도 유통도 해봤습니다. 그러다 학교에서 퇴학을 당할 뻔한 적도 있었고요. 근데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고등학교에 갔는데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발명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접합니다. 발명대회를 우연찮게 한번 나갔어요. 근데 장려상을 받았는데 상금이 30만 원인 거예요. 아르바이트보다 쏠쏠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 발명대회가 1년에 한 10개씩 됐습니다. 그래서 매 대회를 다 준비하고 나가게 됐죠. 1, 2, 3등 안에 들면요, 상금이 300에서 500만 원 정도가 돼요. 기가 막히죠. 저는 어떻게 보면 발명, 뭔가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지만 저는 아르바이트식으로 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상을 많이 받고, 제가 장관상, 총리상, 대통령상 다 합치면 50개가 넘거든요. 근데 대학교 때까지요.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대학교도 연세대학교에 특례 입학하게 됩니다. 근데 대학교에 들어와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대회 나가서 상을 그렇게 많이 받고 특허도 많은데 내 아이디어를 쓰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뭔가 내가 낸 아이디어가 정말 사람들한테 쓸모 있는 제품이 되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짐하게 됩니다. 아, 내가 낸 아이디어를 정말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한번 해보자. 그게 뭐였을까요? 창업이었습니다. 처음 창업했던 건 군대를 다녀와서 2005년도였어요. 13년 전에. 그때만 해도 RFID 기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버스카드 기술이에요. 근거리 통신 기술인데 그때만 해도 그런 인프라가 깔려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RFID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인프라도 안 깔렸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죠. 네, 그렇게 첫 번째 사업을 자본금 1억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돌아갔어요. 대학교로. 대학교 안에 들어갔더니 제가 대학생 창업을, 청년 창업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망하고 나서 대학교에서 다시 수업 듣고 그런 다음에 다시 대기업에 취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도피처가 있기 때문에 대학교 때 창업을 해봤습니다. 근데 돌아가고 나서 6개월도 안 됐는데 지인의 소개로 어떤 지인을 소개받았는데 그분이 동업을 하재요. 그래서 제가 제 돈 3천만 원에 1억짜리 자본금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굉장히 잘 됐어요. 그것 때문에 대통령도 만났고요. 2주에 한 번씩 그 중소기업 청장님도 만나면서 그 청년 정책자문위원단 이런 것도 해보고요. 젊은 CEO, 뭐 청년 CEO 이런 걸로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2007년도가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인데 아이폰 액세서리를 만들었어요. 케이스. 그래서 많이 팔아서 매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공동으로 사업을 했는데 제가 어렸고요. 대학교 군대 갔다 와서 바로니까요. 경험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 안에서 정치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주변 그 같이 일하시는 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회사를 퇴직하고 맙니다. 그리고 얼마나 억울했는지 몸이 얼마나 아팠는지 병원에 한 일주일 정도 입원했었어요. 근데 그때 머릿속에 기억이 딱 나더라고요. 공동대표였던 형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딴따라고 너는 창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니까 앞으로는 절대 창업하지 마. 너는 창업가 아니야. 사업가 아니야. 이래버립니다. 속상하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사업자 등록했습니다. 지금 회사. 그때는 자본금 30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없이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이 없어서 서울시 그리고 뭐 각종 지원 센터들이 있죠. 대학교에도 창업 지원 센터가 있고 그런 데 가서 무상으로 사무실 임대 받으면서 그렇게 창업 활동을 했죠. 그리고 나서 뭔가 제 회사가 됐으니까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도 실패를 많이 경험을 합니다. 코코빈이라는 커피 찌꺼기를 담는 디자인 상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커피 관련 전문점에 공급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10만 개에서 30만 개를 구매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저희가 금형도 파고 양산도 해서 이제 납품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1,500원에 납품하겠다라고 하는데 걔네는 1,000원이 아니면 안 받겠대요. 저희 제조원가 1,300원인데.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전체를 보고 뒤에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 판단하자 이겁니다. 아까 제가 코코빈이라는 제품 하나 말씀을 드렸죠. 이 문제가 뭐였냐면 철저한 시장 조사를 해서 몇 개를 얼마에 어떻게 팔 거고 얼마를 양산을 해서 어디다 팔 건지가 정해졌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다 팔았을 겁니다. 근데 제품 먼저 만들고 양산해서 팔려고 하다 보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먼저 출시를 하실 거다. 그러면 아이디어를 가지고 유통, 영업, 그리고 퍼블리셔들, 출판하시는 분들을 먼저 찾아가세요. 제품을 개발하기 전에. 그래서 나는 이런 제품을 여기에다가 해보고 싶은데 몇 개를 팔 수 있고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색깔이고 얼마나 많은 양을 소유할 수 있겠냐. 이런 검토를 먼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회사도 은근히 많아요.
약속도 해줄 겁니다. 약속할 때요, 도장도 받으세요. 가계약이라도. 그 다음에 그 도장 받은 걸로요, 대출도 받으시고요, 크라우드 펀딩도 받으시고요. 그렇게 해보세요. 아마 리스크가 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드리는 말씀, 전체를 한번 전체 플로우를 보시고 뒤에서 제일 마지막 단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기초 체력을 튼튼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회사는 IoT 전문 회사예요. 통신하는 거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인데요. 실제로 저희는 지금 제일 많이 팔리고 제일 큰 매출이 뭐냐면 물놀이용 아이디어 제품이 제일 많이 팔려요. 170cm 안에 그물이 있는 그런 튜브인데요. 지금 5만 원, 6만 원에 팔고 있거든요, 하나에. 근데 1년에 막 2만 개씩 나가요. 많이 팔리죠. 이렇게 벌어가지고 어디다 쓰냐면요, 저희 1년에 한두 차례 자체 제품을 만드는데 사실 그 비용을 씁니다. 기초 체력이 왜 중요하냐면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회사 창업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자본금 필요하죠. 제품을 만들 때 뭐가 필요해요? 시드머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운영할 때 캐시카우가 필요한데요. 대부분의 창업하시는 분들은 자본금 가지고 우리 운영비 캐시카우로도 쓰시고, 그러니까 운영비도 쓰시고 제품 개발하시는 데도 쓰셔요. 근데 그 자본금이 소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도 반대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내가 밥벌이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드세요. 계속 꾸준히 돈을 몰아올 수 있는 뭔가, 캐시카우를 만드시고, 그걸 가지고 저희는 용역 개발이었죠. 저희 회사는 남의 걸 대신 만들어주는 그런 걸 통해서 기초 체력을 가진 다음에 그걸 모아서 시드머니를 만들었고요. 그걸 가지고 R&D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돈을 또 모아서 증자도 합니다. 저희 회사 자본금 2천만 원짜리였다가 작년에 2억짜리로 증자를 했어요. 이것처럼 반대로 생각해보고 기초 체력을 튼튼히 가지면 회사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멤버들하고 비전을 공유하셔야 돼요. 제가 실패 경험이 2번이나 있었잖아요.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되게 아픈 추억이었는데, 회사가 정말 힘들 때 멤버들하고 헤어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기쁠 때 대부분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한 곳을 보고 같이 전진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그게 비전이라면, 그렇다면 그 회사는 항상 뭉쳐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용역 개발로도 먹고 살 수 있지 않냐? 맞아요. 저희 용역 개발로도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법니다. 근데 1년에 한두 차례씩 저희 자체 제품을 만드는 이유는 이 비전 때문이에요. 그리고 물론 1년에 한두 차례씩 제품 하나 만들 때마다 작게는 몇 억, 많게는 뭐 더 그 이상의 단위가 들어가기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자체 제품을 만드는 이유, 비전도 제시하고요. 우리 창업하시는 사람들이 꿈꾸는 거 있잖아요. 대박 한번 쳤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려볼게요. 그 7.8기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7번 열심히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공할 수 있다. 근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래요. 제가 2번 실패를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패하지 마세요. 굉장히 아프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뭘까요? 전체를 한번 보시고 뒤에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뒤에서부터 제일 끝단에서부터 보시면 절대 망하지 않을 겁니다. 제 창업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존하면 반드시 기회는 찾아온다, 이겁니다. 많은 회사들은 3년,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 그때까지 열심히 성장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 3년을 못 버티고 망하는 회사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망하지 말자고요.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체력을 가지시고 열심히 꿈을 키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패를 줄이는 공식. 전체 과정을 생각하고 마지막 단계부터 실천하라. 기본 서비스를 중심으로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갖춰라. 구성원들과 비전을 공유하라.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야, 생존한다면 언젠가 반드시 기회는 찾아온다. 네. 요건 저한테 꽂혔어요.
야, 제가 지금 한 개그맨 한 12년 정도 버티고 있거든요. 네. 야, 힘들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시점들이 있어요. 네. 근데 뭐 기회는 찾아온다. 또 저한테까지 또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예, 뭐 오늘 이렇게 강연을 하셨는데 사실 뭐 아이디어가 있으면 대표님을 찾아가서 아이디어를 같이 이제 제품을 만들어주고 뭐 이런 시스템입니까? 네, 저희 네. 회사가 잘하는 거, 네, 저희만의 어떻게 보면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혼자. 그러니까 많은 회사들은 디자인 회사가 따로 있고요, 설계 회사가 따로 있고, 회로 만드는 회사가 따로 있고, 모건 만드는 회사, 뭐 금형 만드는 회사, 이게 다 따로 있어요. 근데 저희는 회사 안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이 오셨을 때 원스톱으로 한 번에 제품을 개발하고 양산하실 수도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이 아까 5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네, 4대 범상에는 5명이고요. 예, 같이 투잡으로 일하는 친구들까지 다 하면 이제 14명이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큰 회사 아니에요. 저희도 이제 성장하려고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 규모는 작지만 알찬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됐을 건데 개발에 참여한 혁신 아이디어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 좀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네, 돈을 제일 많이 벌어다 주는 용역 개발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물놀이용 튜브 제품도 네.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 롯데타워 가보셨나요? 123층짜리? 예. 거기 117층에 전망대가 생겼어요. 근데 그 안에 셀프 카메라 시스템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카메라 찍는 그런 장비도 저희가 개발해서 납품을 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자체 제품으로 텀블러 세척 시스템, 텀블러 세척기, 텀블러를 스팀으로 자동으로 세척해주는 자체 제품도 지금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예, 우리가 못 본 진짜 혁신회사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사실 일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일 수 있어요. 이런 거를 내가 아이디어만 주고 도용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어떤 우려와 걱정이 좀 들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장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윤리적으로도요,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고요. 그리고 찾아오신 분들한테는 회의록을 작성해서 또 이메일로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발명 특기자로 연대를 갔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발명에 대해서 얼만큼 그러니까 지재권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러 오셔도 그거에 대한 비밀 보장 원하시면 서류로도 써드리고요. 그거에 관련된 자료들도 다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없이 예.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을 양산하고 납품하는 과정에서도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네. 제품 개발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납품하셔야 되죠. 네. 납품 뒤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AS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내가 10,000개를 찍어내고 10,000개를 납품을 했는데 보통 불량률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계획 없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굉장히 손해 봅니다. 왜냐하면 한 번 생산은 다 됐잖아요. 추가 생산하려면 뭐 1달, 2달 시간이 걸리죠. 납품하기로 한 건 예를 들어 10,000대면 벌써 시기는 지나간 거예요. 불량 때문에. 네, 그래서 AS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 이후단에 대한 것들도 한번 먼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무리 좋은 제품을 뭐 싸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잘 파는 게 관건이잖아요. 그럼 마케팅에도 어떤 노하우가 또 있으신가요? 사실 네. 저희 회사는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예요. 마케팅, 홍보, 유통 잘 모릅니다. 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하는 회사랑 같이 손을 잡아야겠죠. 오픈마켓이라고 하는데 저희 회사도 계정이 있어요. 만들었어요. 저희 아이템을 딱 올리면요, 제일 밑에 떠요. 근데 총판사 같이 영업을 많이 잘하는 회사들은요, 똑같은 제품을 올리잖아요, 제일 상단에 떠요. 승부가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들도 아마 나중에 제품을 팔려고 하시다 보면 힘들 거예요. 네. 그래서 잘할 수 있는 회사랑 같이 손잡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좋은 파트너를 만나라. 네. 자, 현장에 있는 우리 또 방청객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현재 지금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창업을 하는 학생들을 도와주고 있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제도가 있었으면 창업한 사람 학생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다. 실질적인 그런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기 돈으로 사업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창업 생태계가 생각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아이디어가 있고요. 좋은 기획서를 쓸 수 있으면, 예쁘게 내 생각을 잘 쓸 수가 있으면 정부에서 많은 지원들을 해줍니다. 뭐 중소기업청 혹은 창업진흥원, 이제 각종 대학교들마다 이제 창업 스쿨들도 있고요. 뭐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도 있고요. 심지어 지자체에는요,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으로 해서 일부 자금을 또 지원을 해주기도 해요. 저 지금 회사 300만 원짜리로 시작했어요. 300만 원으로. 제품 만들지 마시고요. 일단 아이디어 가지고 그런 지원 사업들 한번 써보시고요. 그리고 심사도 많이 받아보세요. 공모전 많이 나가보시고요. 제가 발명대회 한 40-50번 정도의 상을 받았다라고 했죠. 창업대회도 많이 나갔어요. 그렇게 많이 다니다 보면요, 장점이 뭐냐면 내 아이디어에 대한 확신도 생기고요, 자신감도 들고요, 상금도 생겨요. 뭐 창업 사관학교 뭐 이런 데들 가시면 아이디어가 괜찮으시면 고등학생일 때도 그리고 대학생일 때도 뭐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비용을 뭐 1억에서 2억까지 연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에게 혁신 아이디어 제품은 무엇일까요? 그 재미있는 장난감 같아요. 그 어렸을 때 장난감 많이 갖고 싶었죠. 인형도 많이 갖고 싶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에 있어서 정말 만들면서도 재밌고 만지면서도 재밌고 팔면서도 재밌는데 돈도 많이 생기네요. 그러니까 이런 장난감처럼 즐겁게 갖고 놀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많이 팔면서 수익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장난감이 아닐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장난감이다. 예. 자, 대표님께서 꿈꿔나가실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네, 저는 사업 가기 전에 사실은 발명인이었어요. 뭐 아르바이트 때문에 시작한 발명이었지만요, 저는 발명을 해왔고, 발명가라면 당연히 전 세계에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좀 전 세계인이 내가 내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 혹은 저희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가지고 즐겁고 재밌고 유익하게 뭔가 그런 아이템을 선보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냥 덧붙여서 그냥 제 꿈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장학재단을 세우고 싶은 아주 소박한 꿈이 있어요. 발명이라 그러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새로운 거 모든 게 다 발명이 될 수 있어요. 방법, 형태가 있는 거, 형태가 없는 거, 그리고 냄새도 발명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새로운 모든 게 다 발명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사고를 가질 수 있게끔 만들 그런 교육기관이라든가 그런 학생들을 좀 육성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호기심 끝에 또 이 자리에 네. 또 나오신 것 같고요. 실패를 2번 하셨잖아요. 네. 이제는 더는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기업으로 자리 잡아가시기를 응원하겠고, 나중에 또 이사장님으로도 불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가장 가슴 깊이 공감했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생존하기만 하면 언젠간 반드시 기회는 온다, 이 말이었는데요. 창업이라는 깊고 험한 계곡을 무사히 건너서 언젠가는 이 무대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기원하면서 청년 창업 런웨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창업을 처음 시작한 게 벌써 13년이 됐구나.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짧은 파노라마처럼 쭉 영화 한 편처럼 딱 지나간 것 같은데, 좋았던 거, 아팠던 거, 그리고 힘들었던 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느껴보면서 다시 한번 저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게 되고요. 앞으로 저희 회사를 어떤 식으로 또 생각해 봐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실패하지 말고요, 항상 생존해서 좋은 기회, 성공할 수 있는 기회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실패 속에서 배움을 찾는 시간. 살아남으세요.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화이팅!